정부의 노동개혁안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석이라는 호평이 있는 반면에 쉬운 해고를 조장해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요.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는 정부 노동개혁안에 대한 주요 일간지의 보도들을 톱파보겠습니다. 언론 비평 함께하고 있는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노동개혁 이슈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주요 일간지들의 노동개혁 관련 보도들을 준비해서 비교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노동개혁 문제가 이미 새누리당에서 두 가지죠. 하나는 핵심이 임금 피크제하고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쉬운 해고를 하겠다라는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개혁안이 나왔는데 이게 그 한국노총에서 이제 합의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합의안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는 걸 보면 아주 극명하게 그 나뉘는 걸 또 볼 수 있는데요. 예. 역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재벌 언론들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이게 기업들에게, 사주들에게 굉장히 큰 그 선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자 조선, 동아, 중앙은 정말 큰 선물을 줘서 너무나 반가운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냈고요. 반면에 한겨레나 경향은 이게 지금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시행이 되면은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리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들을 짚어줬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를 지금 보이는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도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 준비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른바 진보 진영으로 대표되고 있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네, 한겨레하고 경향은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임금 피크제의 문제, 그러니까 취업 규칙을 쉽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지고 가는 문제하고 그리고 쉬운 해고를 하는 문제, 예.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밝혔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힐 것인가를 봤는데요. 예. 특히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한 지점을 짚어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기업 노조들 때문에 이 예.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결국 이 합의안이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서 통과되면 노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90%의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지점을 짚어냈고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낸 것 같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가요. 예. 네. 그 정책의 장단점을 짚어볼 때 아무래도 언론 보도 그리고 여론 형성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에게는. 네. 그런데 제가 봤던 지적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와닿았던 게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일부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아들에게 준다. 이런 프레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네. 이 기조가 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에 졌다. 결국 프레임 싸움에서 졌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이 임금 예. 피크제를 하겠다.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하도록 이제 강요하겠다라는 건데, 밀어붙이겠다라는 건데,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깎고, 그래서 그 돈으로 정부가 얘기하는 건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일단 여러 노동학자들이, 경제학자들과 노동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임금 피크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냈고요. 실제로 사례도 임금 피크제를 했던 기업들의 사례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버지 일자리를 뺏어서 그러니까 임금을 삭감하는 거죠. 아버지 예. 임금을 삭감해서 그걸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의 없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예, 지금 자료 화면이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기사 설명해 주실 건지 그 제목 읽어주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9월 15일자입니다. 14일 날 합의를 했고요. 예. 15일자 우선 경향신문부터 볼게요. 예. 경향신문을 보면은 당정 노동 독주 브레이크 풀렸다 이런 제목으로 일면에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 독주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려서 예. 완전히 전차가 달리는 것처럼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네. 약속어음만 받은 한국노총이 정부 노동시장 구조 개편 드라이브에 들러리를 섰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노총이 지금 노동계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이 합의안에 반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이 합의안이 거의 정부에게 모든 걸 다 내줬다라고 예.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총파업을 벌이겠다라고 하고 있죠. 또 네. 협의와 합의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와 합의가 지금 왜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 그러니까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노조와 그러니까 노동자 쪽과 그 사주 쪽이 합의가 아니고요. 협의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좀 합의가 낮은 단계라는 거죠? 그렇죠. 낮은 예. 단계가 아니라 협의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네. 했다 이렇게 협의를 말할 수 있는 했는데 거고요. 이견이 예. 생겨서 이게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쪽에서 임금 피크제라든지 임금 취업 규칙이라는 게 이제 근로 시간이나 임금 같은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하는 건데요. 임금 피크제를 하겠다. 그래서 임금을 깎겠다. 근로 시간을 더 느리겠다라고 사쪽에서 추진을 했을 때 예. 노 쪽에서 노조나 근로자들이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해도 이건 합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노동자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또 다른 기사도 있죠. 경향신문 그날 사설입니다. 예. 사설에서 한국노총은 누구를 위해서 노동계약에 손을 들어주었나 이런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요.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노동 개혁이라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프레임의 얘기인데 예. 개혁이라는 프레임이 전혀 이건 어울리지 않는 계약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언론이 개혁하면서 이게 뭔가 이루어지면은 노동시장이 잘 돼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혁 프레임이. 근데 이거는 정말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고요. 누구를 위한 계약이냐? 바로 기업과 정부를 위한 선물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예. 한겨레 신문 볼까요? 다음에요. 한겨레 신문 같은 날 일면 톱입니다. 노조 울타리박 노동자 1,800만 명 고용 불안 내몰일판 이런 그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10.3%인데요. 이게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밖에 노조 가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 9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예.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노동 계약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된 100명 중에 90명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법안이 될 거다라는 지점을 한겨레 일면에서 짚어줬습니다. 한겨레 사설도 오겠습니다. 같은 날 사설인데 여기서도 이제 노동의 양보만 강제한 기울어진 노사정 합의다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썼고요. 이 사설에서 굉장히 그 정확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짚어줬는데요. 예. 쉬운 해고라는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쉬운 해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쉬운 해고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해고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정리해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해고죠. 그래서 예. 징계를 받을 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면 해고를 하고요. 정리해고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96년에 김영삼 정부 때 회사가 경영상 어려울 때 해고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정리해고였는데요. 예. 쉬운 해고, 즉 저성과자, 실적을 잘 못 내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이제 자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된 거죠. 예. 이제 경쟁에 몰릴 거고요. 경쟁을 하다가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이러면은 회사에서 그냥 자를 수 있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정리해고 때도 정리해고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그걸 악용해서 정리해고법을 악용해서 노조가 어떤 요구를 내걸 때 이건 회사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마구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쌍용차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것도 쉬운 해고도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쉽게 해고할 수가 없게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쉬운 해고를 쉽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지점을 여기서 한겨레 사설에서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 개선 때까지는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노동자의 90%가 예. 노조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지점하고요.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해고 위험은 커졌다.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그런 합의안이다라고 사설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향 한겨레의 경우에는 합의안의 문제점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네. 맞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불합리한 지적도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짧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조중동의 기사들이 이 예. 관련된 기사들이 이걸 굉장히 많았어요. 일면, 뭐 종합면, 사설까지 넘쳐났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중동 재벌 언론들은 이 합의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의 합의안을 굉장히 막 설명하고 홍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조선일보 같은 날 일면을 보겠습니다. 일면 톱의 제목이 노동개혁 첫 문턱 넘었다 이렇게 예.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이 노동개혁 이번 합의안이 무슨 노동개혁을 하는데 이제 한 걸음을 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 이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그런 과정에 한 걸음을 한 발자국을 뗀 것처럼 이런 그 느낌을 주고 있죠. 노동개혁입니다. 이거는 노동개혁 첫 문턱 넘었다라고 했고요. 예, 다음으로는 그 네네.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는요. 예. 중앙일보 같은 날 오면 종합면에서 저성과자라고 무조건 해고 못해 대법 제기 기회 줘야 이런 제목에서 이제 저성과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해고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럴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서도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안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동아일보도 역시 종합면에서는 똑같이 저성과자 해고된 직무 재배치 등 구제 조치 반드시 거쳐야 그래서 민노총이나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저성과자 해고 문제가 그렇게 민노총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정부나 새누리당에서 예. 얘기하고 있는 바로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거의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을 홍보하는 홍보 매체 같은 예. 그런 기사들을 지금 게재를 하고 있죠. 예, 지난주 집중 분석 시간에 전해주신 소식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고용노동부에 돈을 받고 홍보 네네. 대행사를 통해서 그 예산이 편성된 대로 기획 기사를 써서 논란이 됐던 매체들이 네네,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있었고 여러 경제지도 있었고요. 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거나 함의를 짚기보다는 홍보성인 기사만 쓰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게 맞습니다. 과연 언론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 맞는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그런 언론을 볼 때요. 예.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장사꾼 언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이번에 또 그런 게 나왔어요. 이번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줘서 매체를 이제 기사를 산 거죠. 기사를 샀는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처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 이거는 장사꾼 언론의 수준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춘 언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예,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어제였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안을 예. 중앙위원회에서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앙위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혁신안 중앙이 통과하느냐 못하냐는 문재인 대표 재신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예. 관심을 많이 끌었고 어제 열린 이 혁신위 중앙위원회에서 과연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지금 내분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주류, 주류하고 또 보수 언론에 따르면 친노, 또 비노, 반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굉장히 대척점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래서 어제 열렸던 혁신위 안에 대해서 이제 모여서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이제 통과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은 마치 이날 회의가 굉장히 난장판이 되고 갈등을 그대로 막 드러내고 했던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 실제로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 듣고요.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고 일부 비주류 그러니까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과 현역 의원들과 당원들이 반대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갈등이나 마찰이나 난장판 같은 이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또 한겨레나 경향은 굉장히 보기 드물게 그동안 한겨레 경향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내부는 굉장히 그 비판적인 이제 그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비판을 하긴 하는데 예. 이번에는 혁신안이 어쨌든 통과가 되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기대를 거는 이런 내용의 사설도 실리는 걸 보고요. 굉장히 또 새롭고 반갑기도 하고 예.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조중동이 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떤 네. 기사부터 전해주실까요? 조선일보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오늘자 일면인데요. 일면 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야유 퇴장, 야 혁신안 반쪽 통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현장이 난장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그 분란이 격화됐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혁신안에 대해서도 반쪽 통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석했던 그 참석자들이 거의 다 이제 박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쪽 통과, 물론 일부 반발이 있었죠. 반대가 있었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도 있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반쪽 통과다라고 아주 폄하를 하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야유퇴장이다라는 그 얘기를 했고요. 그 같은 날,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더 볼까요? 토론도 없이 박수로 통과했다. 박수 통과라는 부분이 얼마 네. 전에 예전에 그 새누리당한테 비판이 쏟아졌던 것 같은 어휘를 썼군요. 그렇죠. 예. 비주류 혁신이 유신됐다 반발 이걸 그 제목으로 그 잡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고성과 야유가 오갔다는 네, 점을 고성과 부각했습니다. 야유가 오갔다. 예. 토론도 없이 박수로 통과했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게 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그 독자들이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혁신이 유신됐다 이런 표현도 비주류 일부에서 나온 그 반대 의견인데 제목으로 뽑았었어요. 역시. 예, 또 그 주류와 비주류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는 네. 친노의 독주를 어떻게 막겠느냐 좀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을 해서요. 네. 상당히 계파 갈등이 극심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같은 날 사설 잠깐 볼게요. 예. 사설 제목이 뭐냐면 문재인 대표도 정치력, 리더십 한계 확인시킨 야의 혁신 소동이다. 이거 소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동. 예. 마치 해프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소동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을 한계를 확인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번 혁신안 그리고 혁신안을 이끌고 왔던 문재인 대표 혁신위에 맡겨서 이끌고 왔던 문재인 대표를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이런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예. 네. 중앙일보를 볼게요.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좀 굉장히 악의적인 그 사설이었죠. 국감 와중에 제1야당이 집안 다툼을 하다니라는 제목의 그 사설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감 중입니다. 예. 근데 국감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야당 의원들 국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감과 또 연관을 지어서 국감 중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국감은 국감이고 당에서 혁신을 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거든요. 그 일정 중에 오늘 어제 그 혁신안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같이 엮어가지고 집안 다툼을 국감 중에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아냥되는 그런 사설이었죠. 그래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주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동아일보 사설도 볼게요. 예. 그다음에 동아일보 사설은 보시면은 친노 박수로 혁신안 처리한 새정연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이런 또 사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사설도 역시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혁신안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이죠. 친노 박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인 절차도 거치도 않고 박수만 쳐가지고 막 했다 이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제1야당의 권력 투쟁은 고질병이다. 제1야당 뿐이겠습니까? 새누리당도 지금 권력투쟁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로는 안 된다라는 윤상현 대표, 그 청와대 정무수석인가요? 얘기도 있었고, 또 최경환 그 기재부 장관, 또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이런 그 정말 오히려 더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흔히 얘기하던 공산당식의 예. 이런 그 인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권력투쟁이 고질병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깎아내리고 있고요. 한명숙 총리 판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네, 사안과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친노, 비노할 것 없이 당 전체가 감싸게 발벗고 나섰다라는 뜬금없는 예.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야당에 대해서 조중동이요, 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이 깎아내리고 흠잡고 비아냥대고 할 게 아니라 제1야당이 건강하게 혁신을 하고 제기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수 언론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언감생심이죠. 그런 도저히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늘 이렇게 깎아내리고 뭐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언론은요. 예. 전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언론이죠. 한국일보 기사 사설까지 볼까요? 한국일보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예상치 않았던 예.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혁신안 반쪽 통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야 활로 못 얻어 못 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쪽 통과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한겨레와 경향 사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비교되는지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오늘자 오면 기사입니다. 여기서 비주류 일부 불참 퇴장. 극단 충돌은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유 또 막 격한 몸싸움이나 고성 이런 게 현장에서 보니까 극한 충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에 나오는 팩트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반문재인 새 규합에 나섰으나 행동에 나선 이들은 극소수에 그친 탓이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은 이 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조선일보의 기사하고 현장에서 본 기자가 쓴 기사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 이게 전형적인 어떤 왜곡 보도,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죠. 제목으로 왜곡하는. 경향신문도 한겨레 사설도 잠깐 볼까요? 한겨레 사설을 보면요. 제목이 혁신안 통과 뒤에 더욱 중요해진 제2의 혁신운동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처럼 한겨레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어떤 혁신한 뒤에 이 혁신안이 통과된 뒤에 더 중요한 혁신이 남아있다. 그래서 혁신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거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예. 기존 혁신안 통과를 이유로 방관하지 말고 안철수 의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방관하지 말고 당을 되살린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라는 그런 당부까지 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에서도요. 문재인 대표 혁신안 넘어 당 정상화 보관 제시해야 이런 제목으로요. 그래서 제1야당이 분열과 갈등으로 지지 멸렬하는 사이에 박근혜 정권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일방 독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고 지친 시민들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 잘해서 제1야당으로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지금 새누리당이 거의 독주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가 거의 독주를 하고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좀 건강하게 살아나서 견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담긴 그런 사설을 모처럼 한겨레와 경향에서 썼습니다. 네. 예. 한 번의 진통이 끝나고 정말 혁신을 해야 될 때다라는 데 어느 정도 기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게 한겨레와 경향인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억울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파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혁신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잡음이 상당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사실이긴 한데요. 저는 언론이 이 계파 갈등을 실제보다 굉장히 많이 부풀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언론이 얘기하는 비주류 또는 비노라고 하나요? 비노 반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꺼내는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과장되게 비중 있게 예. 한다는 거죠. 어제 광주에서 광주 당원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00명인가 400명 정도 됐나요? 혁신안을 지지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여전히 일부 이제 비노 의원들이 광주의 민심은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광주의 민심, 호남의 민심이 과연 그러냐? 이건 그렇지 않거나 또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언론들이 오히려 더 과장하고 부풀리게 해서 분열, 갈등 이 프레임으로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를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노동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적인 칼날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